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은 한화시스템, 오늘은 한화비전. 한화그룹주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는 나오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부터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 많았습니다. 먼저 뒤에 보이네요. 1,200조 규모의 우크라 재건 본격화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정말 찐 수혜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압축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상 트럼프 취임 전부터 움직였었던 게 재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꽤 다른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도 호흡이 길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원하던 가시성, 정말 종전에 대한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톤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기대를 실어야 하는 건가요? 기대 실어야죠. 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전과는 달리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제 여기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게 되면은 오늘 대동그룹주가 강세잖아요. 일단 농기계 쪽이 수출 총판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수익성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테마에서 이제 수익성 나는 기업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기계뿐만 아니라 철도 쪽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현대로템 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는 기업들도 좋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도 쪽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현대로템이 그 전쟁 당시에 현대로템이 이제 피난 열차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내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현대로템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철도 수주를 받게 철도 이제 재건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겠지만 그 아랫단에 아마 또 요 종목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대양전기공업을 재건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선방용 조명 때문에 조선 기자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쪽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엮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현대로템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양전기공업이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이제 현대로템 쪽으로 배전반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현대로템이 실제로 수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배전반 관련돼 가지고 현대 대양전기공업도 엮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실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발생되면서 플러스 이제 새롭게 이걸 신상론으로 좀 할게요. 신상론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이 있으면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상론 또 말씀 이유가 뭐냐면은 테마 내에서도 이제 그 연관된 종목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모듈 주택 얘기하게 되면은 SY라는 종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 작년에는 SY에서 뭐로 넘어갔냐? 범양 건영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새롭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은 어쨌든 이제부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바라보실 때 기존의 종목도 좋겠지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보로 해서 이제 수익성이 날 만한 종목들 플러스해서 또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될 만한 종목들 그 샘플로 대양전기공업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그간에 올렸었던 종목이 더 간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쪽까지 있을 테니 그쪽에서의 활력도도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열고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고민이 듭니다. 우리 정태근 이사님 얘기 들으면서 네옴시티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네. 정말 새롭게 짓는 거니까 재건만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살짝 스쳐 지나갔던 게 엔터까지 엮였어요. 그쵸. 엮일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엮여서 갔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과연 이제 재건에 대해서 뭔가 디자인이 된다면 여러 가지 여기에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 지금 우리 뭐 봐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찐 수혜주라고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굴삭기나 뭔가 아스콘이라든지 그간 움직였었던 곳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보시는 쪽도 있으신지요?
일단은 당연히 뭐 찐수혜주로 본다 하면 말씀해주신 그런 쪽들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뭐 건설 쪽이라던가 기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을 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시세가 나와줬는데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던가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시장에서는 사실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고 거의 30% 가깝게 둘이 합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감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은 거의 대부분 윗골이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내일부터 사실 민회 그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언급을 했던 게 민회 회의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일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민회 회의가 열리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좀 세론 관련해서 좀 차익이 나오게 되고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다시 담아 보셔도 될 만한 그런 환경이니까 그때를 좀 노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력주들이라던가 뭐 전선주들 이쪽들도 함께 재건으로 좀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재건이랑 뭐 앞서서도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비슷한 좀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건할 때 그냥 뭐 건설기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일단 뭐 통신주들도 얘기가 그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력 이런 것들 다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섹터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뿐만이 아니라 전선 쪽들 뭐 대한전선이라던가 뭐 LS 에코에너지라던가 뭐 가온전선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론 가능성 고려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눌렸을 때 새롭게 또 급부상하는 쪽이 있는지 여러분 그때 기회를 더 크게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쪽도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한화가 환한 빛을 시장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심에는 조방, 여기 워낙 하나가 잘하는 쪽이 있어서요. 같이 보여주고 오늘 전력까지. 어떻게 보면 수출 베이스로 굉장히 실적도 좋은 쪽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주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 정태근 이사님, 더 갈까요? 일단은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흐름 타면은 정말 무섭게 가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SK 그룹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바톤 터치한 것 같아요. 하나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화가 아니라 화나라 그랬잖아요. 화나. 화난다고 주가가 화나 안 그랬는데 가서. 올해는 그냥 이미지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환한. 네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에어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그렇고 전부 이제 그리고 하나 비전까지 오늘 예. 다 이제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돌파한 지점에서 이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다라고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선 방산 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재건적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예.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다시 또 순환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하나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예. 하나비전까지 선택지 많은데 일단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저는 하나비전 쪽으로 일단 볼 것 같아요. 일단 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비전. 2차적으로 네. 이제 어느 쪽이 다시 또 따라갈 건가를 보면 하나비전 쪽으로 한번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제 TC본드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한번 신고가 돼요. 오늘 전고 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파가 되는 자리에서 내일 쪽 한번 보고 종가에 한번 저는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조정을 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산다면 네네. 조정 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보고 좀 매력적인 쪽은
비전. 네네. 하나가 묻은 쪽은 오늘 다 갔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도 슈팅이 나와서 네. 뭐 갤러리아에서 무기 파나 뭐 이런 얘기까지 현재 시장에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쭉 보죠. 오늘 비전이 어떻게 종가 형성하는지도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이제 지배구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그럼 이런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쨌든 승계 작업 윤곽이 좀 나오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그룹 전체를 놓고 네. 다수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옥석 가리기까지 이 모멘텀을 더해서 본다면 어디가 좀 더 괜찮습니까?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정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갔으니까 또 나머지 쪽도 갈 거야. 물론 그런 시나리오가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는 쪽으로 수급을 집중시켜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시장 특징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승률 높은 쪽으로 가자고요. 승률 높은 쪽으로. 수익률 높은 쪽.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갤러리아, 뭐 생명 등등까지 투자증권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한화투데이다, 한화민국, 한화공화국이라는 소리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전 대표님. 근데 사실 한화만 지금 고집하는 게 맞는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멀리 봤을 때 비한화 쪽 조선, 비한화 쪽 방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아까 전 뉴스 보니까 테슬라도 방산 진출해서 전기장갑차 이제 뭐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한화를 말고 봤을 때 여전히 유력합니까? 우리는 그쪽 동네도 공략해봄직합니까? 해봄직은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화가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전에 현대였었잖아요. HD 현대 쪽이었고 지금은 좀 한화로 옮겨간 약간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말고도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방산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좀 LIG 넥스원 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현대로템 올라왔고 그리고 하나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으로 LIG 넥스원이 이제 좀 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LIG 넥스원이 이제 올해 사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키 맞추기라던가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 천궁 매출이 또 인식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좀 수주 모멘텀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미국에 좀 진출할 가능성, 미국의 그 비궁이 진출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쪽으로 방산 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 그 산업상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동 쪽 지금 미국 제외하고서라도 중동 뭐 이제 그 UAE라던가 사우디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도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방산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를 뭐 현대로템도 잘했고 LIG 넥스원도 잘했고 한화도 잘했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LIG 넥스원을 말씀드렸으니까 LIG 넥스원에서 거의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뭐 RF 시스템즈라던가 그리고 뭐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우주 관련주로 많이 알고 네. 계시긴 합니다만 방산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HJ 중공업은 뭐 조선이랑 방산 둘 다 뭐 군함이라던가 조선 요것도 같이 걸쳐져 있는데 H중공업은 또 절반 정도가 건설에서 좀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건설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 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하단에 방금 전에 나갔었는데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가 아니더라도 기회 찾을 수 있는 쪽에서 압축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전력 한번 보자고요. 사실 이쪽이 환하게 한화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LS그룹 쪽에서는 역시나 전력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같이 좀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LS 일렉트릭이 전고 향해서 완전히 깊은 양봉을 그려내고 있죠.
미국 빅테크로부터 이제 수주할 수 네네. 있다, 수주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좀 깔린 것 같습니다. 네네. LS 그룹 액팅이 좀 나오던데요. 어떤 흐름으로 보세요? 일단은 전력 설비 내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단순히 이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할 때 그 변압기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더 세분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사용하는 변압기가 있고요. 전력을 소비하는 것에 사용하기는 변압기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강했던 것들은 이 전력 설비를 초기에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 인프라 근처에서 일단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산지에 들어가는 변압기, 대형 변압기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해가지고 전력 소비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생산 쪽이 아니라 소비 쪽에도 이제 변압기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LS일렉트릭이 수혜가 되면서 저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이제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 쪽의 변압기 수혜 이런 부분이 예상되면서 LS일렉트릭이 현재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글쎄요. 주가 흐름이 괜찮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대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고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내에서 만약에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뭐 다 거기서 무작위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 속에서 뭐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이것도 이튼사 관련돼 가지고 독점 공급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제한해서 저는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네네. 하는 변압기 3사. 알겠습니다. 이준현 대표님 의견 또한 궁금해요. 사실 인프라 가장 중요한 건 전기. 이제 모든 세상이 전기로 굴러 더 갈 텐데. 미국 쪽 연결고리냐, 수출 베이스냐, 정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작년 계속 달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 지금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기회 있는 쪽이 있을까요? 여전히 기회를 찾아보려면 사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대형주들 안에서는 조금 기회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겠다. 좀 부담스럽기는 네네. 하긴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일진전기라던가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전력기기주들 좀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여전히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고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은 잘 지켜주면서 여전히 좀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시세나 반등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일진전기가 다른 대형 기업들 못지않게 어떤 뭐 증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초고압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잔고들도 거의 2023년도 4분기부터 해가지고 1년 넘게 세 자릿수로 YOY 기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일렉트릭도 방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튼의 어떤 핵심 그 이제 부품 공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와의 어떤 관계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많이 또 오른 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하단 좀 이 손절가죠. 익절가나 예. 손절가는 확실하게 잡아두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종목 조금 더 압축을 해주셨어요. 일진전기도 그렇고 제일일렉트릭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 어떻게 잡아가는지 전력기기 단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단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외인 비중 50%를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그간 참 그쵸. 답답했는데 최근 들어서 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사실 어제였나요? 그제요. 그제, 예. 제가 어제 그제도 분간을 못하네요. 나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톤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네네. 것을 우리가 얘기를 나눈 바가 그쵸?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이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관점이 바뀌지는 네. 않았어요. 근데 그 삼성전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명확하잖아요. 파운드리, HBM, HBM 필두란 차세대 D램. 여기서 돌파구 실마리를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포함한 투자자의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HBM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관련된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화요일 날 말씀드린 부분들이 HBM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ASIC 쪽으로, 그러니까 중형 반도체 쪽으로 현재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져오자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좀 뒤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까지 다른 퍼포먼스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동안은 우리가 HBM을 얘기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HBM 전체 사용량의 50%가량 절반가량이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이닉스가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일단은 뭐 저가형이라든지 후속 모델로 들어가고, 중형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전체 시장의 한 20% 정도 캡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하이닉스가 더 이상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중형 반도체까지는 손을 못 뻗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라는 시장을 삼성전자가 먹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상반기는 힘들더라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아지만은 포인트가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 때문에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좋게 이제는 과거와는, 작년과는 그래도 최대 지난달과는 다른 시선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른 기술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시장의 성격이겠죠.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이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다. 그러면은 강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다도 이슈 섹터 중심의 빠른 순환매가 나온 중소형주 장세잖아요. 물론 조선주를 중소형주라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 중심이었던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즉 지수 대형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삼성전자도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날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